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요즘 유난히 돈 걱정이 많아졌거나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거나 아무리 애써도 현실이 제자리인 것처럼 답답했다면 오늘만큼은 한 가지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 붙잡아야 하고, 더 계산해야 하고, 더 걱정해야만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놓아주는 일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삶을 게으르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힘을 잃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던 힘을 되찾으라는 뜻이에요. 니콜라 테슬라의 삶을 바라보면 이상한 역설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가장 깊은 영감이 억지로 머리를 짜내는 순간에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의 두뇌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기보다 더 큰 질서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기와 같다는 관점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우리는 평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써왔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원했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원했고, 안정이 필요하면 안정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간절함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몹시 원한다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종종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감각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돈보다 먼저 부족함이 자리 잡아요. 노후가 걱정된다고 계속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안정감보다 불안이 먼저 커져요. 사랑받고 싶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마음속에서는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이 커지기도 해요.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가예요.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통장 잔액을 두려워한다면 마음은 그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자식 걱정과 건강 걱정에 가슴이 굳어 있다면 몸은 그 긴장을 기억해요.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움을 억누르고 행복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해요. 좋다와 나쁘다를 계속 판단하는 마음보다 더 아래에 있는 장소, 얻었다와 잃었다를 계산하기 전의 장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고요한 장소로 내려가야 해요. 그곳을 무라고 불러도 좋아요. 비어있다는 뜻의 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태예요.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없어요. 방안이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하면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같아요. 걱정으로 가득하고 후회로 가득하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가 거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덧셈보다 뺄셈이 중요해져요. 젊은 시절에는 더 배우고, 더 모으고, 더 넓히고, 더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 참고, 직장을 위해 견디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 시간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의 노력은 당신과 가족을 여기까지 데려온 소중한 힘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방식이 남은 인생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강을 거슬러 헤엄쳐온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필요한 것은 팔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느끼는 일이에요. 힘을 조금 빼보세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보세요. 그 순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고 꽉 막혀있던 가슴에 작은 틈이 생길 거예요. 바로 그 틈이 중요해요. 풍요는 언제나 빈 공간으로 들어오니까요. 테슬라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369라는 숫자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숫자 자체를 신비한 주문으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369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예요. 흔들리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산만한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고 마지막에는 더 깊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침에 눈을 뜬 뒤 3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낮에는 6번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밤에는 9번 천천히 호흡하면서 오늘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아 보세요.
숫자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숫자를 계기로 당신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의식이 바뀌면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지나쳤던 사람이 귀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무심코 떠오른 생각 하나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달 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산책하는 순간 문득 떠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라 연락했더니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순간, 가려던 길을 이유 없이 바꾸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었던 순간,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결국 위험을 피했던 순간이 있어요. 이것이 직관이에요. 직관은 요란하지 않아요. 두려움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욕심처럼 사람을 재촉하지도 않아요.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마음속 소음이 너무 크면 들리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직관의 작은 목소리는 묻혀버려요. 그래서 고요함이 필요해요. 테슬라의 수신기라는 비유를 삶에 적용한다면 좋은 수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잡음을 줄이는 일이에요. 라디오에서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려요. 조금씩 조절하다가 정확한 위치에 닿는 순간 갑자기 음악이 선명해져요. 사람의 마음도 비슷해요. 불안의 주파수에 오래 머물면 세상에서 불안한 것만 계속 보여요. 부족함에 시선을 두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먼저 보여요. 반대로 평온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기회와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면 필요한 계산을 해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행동해야 해요. 다만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정돈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것과 고요함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과가 달라요. 두려움은 사람을 서두르게 해요. 고요함은 사람을 정확하게 해요. 두려움은 눈앞의 것만 보게 해요. 고요함은 더 넓은 길을 보게 해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는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맑은 상태예요. 두 번째 열쇠는 용서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많아져요. 젊은 날 잘못했던 선택, 놓쳐버린 기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가족에게 들었던 상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던 일들이 켜켜이 쌓여요. 겉으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 때 아직도 얼굴이 굳어진다면 그 일은 완전히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 기억에 묶여있던 나의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더 일찍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잔인할 때가 많아요. 수십 년 전의 나를 오늘의 지혜로 심판해요. 하지만 그때의 당신에게는 지금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때 알고 있던 만큼 판단했고, 그때 가지고 있던 힘만큼 버텼어요. 이제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과거의 나에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그 일을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나는 나를 더 이상 벌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마음 깊숙한 곳에 닿으면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밧줄 하나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돈과 풍요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이 가벼움이 중요해요. 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을 지나치게 숭배하지도 마세요. 돈은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더하고 있는가예요. 생활비를 낼 때마다 피 같은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돈을 사용할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나 같은 돈을 내면서도 이 돈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고, 필요한 음식을 먹었고,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면 감정이 달라져요. 돈을 낭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두려움과 결합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은 현명함이지 공포가 아니에요. 돈은 움켜쥰수록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강물은 흘러야 맑아요. 들어온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곳에는 지혜롭게 사용하고 남은 것은 차분히 지키세요. 그리고 돈을 보낼 때마다 마음속으로 좋은 곳을 다녀오라고 말해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돕고 더 넓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보내보세요. 그렇게 돈을 바라보는 순간 돈과 싸우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요. 풍요의 시작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내 안의 긴장이 줄어드는 순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경외감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작은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요. 통장 잔액,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집값, 노후 자금. 물론 모두 중요해요. 그러나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수없이 많은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붙잡고 있던 걱정이 얼마나 작은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산길을 걸으며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거나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거나 새벽의 고요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인간은 잠시 자기 자신을 잊어요. 내가 몇 살인지, 얼마나 가졌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 남아요. 이 순간이 귀해요.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 단순한 사실 속에 머물러 보세요. 당신은 직함이 아니에요. 누구의 부모라는 역할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장 잔액도 당신 자체가 아니고 과거의 실패도 당신 자체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이름과 역할 이전에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의 존재예요. 테슬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존재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파도 하나가 바다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더 큰 자연과 시간과 생명의 흐름 안에서 존재해요. 그 사실을 깊이 느끼기 시작하면 외로움의 모양도 달라져요. 혼자 있는 것과 버려진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독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연결 속에서 직관이 더욱 선명해져요.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머리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몸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세요. 겉으로는 좋은 조건인데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세요. 반대로 두렵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이 맑아지고 가슴이 열리는 선택이 있다면 그 느낌도 무시하지 마세요. 직관은 충동과 달라요. 충동은 서둘러요. 직관은 조용하지만 분명해요. 그래서 직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고요해져야 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하루의 마지막 몇 분을 지켜보세요. 잠들기 직전의 마음은 매우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 시간에 내일 걱정과 돈 걱정을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침대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불을 끄고 누운 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오늘의 걱정 하나를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할 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내일의 나에게 맡겨요.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장면을 억지로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문제가 사라진 뒤 느낄 것 같은 안도감을 먼저 느껴보세요. 빚 걱정이 사라졌을 때의 편안함, 가족이 평안할 때의 따뜻함, 건강에 대한 불안 없이 아침을 맞는 평온함. 원하는 것은 장면이 아니라 그 감정이에요. 내가 이미 안전한 사람이라면 어떤 호흡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면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까요? 그 느낌 속에서 잠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걱정부터 찾지 마세요. 눈을 감은 채 3번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오늘 하루에 필요한 길은 오늘 하루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모든 답을 미리 알 필요는 없어요. 인생 전체를 오늘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한 걸음 앞의 길만 보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항복이에요. 항복은 패배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예요. 평생 운전대를 너무 강하게 쥐고 살았다면 이제 손가락에 힘을 조금 빼보세요. 자식의 인생도 모두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세상의 경제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고 어떤 생각을 선택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예요.
나머지는 더 큰 흐름에 맡겨보세요. 강물 위에 떠있는 배가 물길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면 끝없이 두려워져요. 하지만 물의 방향을 읽고 필요한 만큼만 노를 움직이면 훨씬 멀리 갈 수 있어요. 삶도 그래요. 노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 저어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당장 억지로 문을 부수려 하지 마세요. 그 문 앞에서 잠시 조용해져 보세요. 정말 그 문을 열어야 하는지, 옆에 다른 길이 있는지, 아니면 잠시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 깊은 곳에 물어보세요. 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질문만 던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신기하게도 답은 답을 찾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수신의 방식이에요. 이제부터 풍요를 쫓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풍요가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들어와도 불안해하지 않을 마음을 준비하세요. 귀인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행운을 요구하지 말고 작은 행운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맑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지난 세월 충분히 애썼어요.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버텼어요. 앞으로의 삶까지 고통을 증명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편안함을 허락하세요. 기쁨을 허락하세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허락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평화로운 날이 찾아오는 것도 허락하세요.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하루를 받을 자격은 충분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주먹을 조금 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호흡을 조금 깊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 하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 하나를 멈추고 잠들기 전 걱정 하나를 내일로 미루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작은 빈 공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이상하게 좋은 타이밍이 겹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삶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하고 미소 지으면 돼요. 우리는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돈과 집과 몸만으로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은 생각 속에서도 살고 감정 속에서도 살고 직관과 믿음 속에서도 살아가요.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경험해요. 니콜라 테슬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영감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몰라요.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 소음 너머의 고요함을 느끼고 형태 너머의 에너지를 느끼고 계산 너머의 직관을 믿어보라는 것.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더 큰 질서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손을 펴보세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걱정을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하세요. 돈 걱정도 올려놓고, 자식 걱정도 올려놓고, 건강 걱정도 올려놓고, 후회와 미움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세요. 이제 보내준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통제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이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되찾는 것이 있어요. 평온함이에요. 그리고 평온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에요. 고요한 사람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좋은 선택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 오늘부터 기적을 쫓기보다 자신의 주파수를 정돈하세요. 369를 떠올릴 때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더 깊은 고요함을 기억하세요. 돈을 사용할 때마다 두려움보다 감사와 지혜를 기억하세요. 직관이 찾아올 때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한 번씩 더 용서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겨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은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하게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먼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 남은 길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걸어도 괜찮아요. 바람을 느끼고 따뜻한 햇빛을 느끼고 한 잔의 물이 주는 시원함을 느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의 축복을 느껴보세요. 그 평범한 순간 속에 이미 풍요의 씨앗이 있어요. 당신이 그 씨앗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무거웠던 것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큰 흐름 속에 서 있고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직관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필요한 것은 그 직관을 믿을 만큼 조용해지는 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오래된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다면 이 순간의 느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내려놓고 싶은 걱정, 최근 반복해서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삶의 신호, 혹은 앞으로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풍요와 평안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가 새로운 용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에 머물러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무거워지는 방향이 아니라 더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요.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는 삶으로, 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직관을 믿는 삶으로, 부족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존재하는 풍요를 발견하는 삶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세요. 우주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 역시 그 흐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변화가 아무것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고요한 순간에서 시작돼요.